자, 다음은 이제 또 이 유통은 결국 물류와 함께 갑니다. 예, 물류와 함께 가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갖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물류 배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CJ 대한통운의 종합물류연구원장님이십니다. 김영수 원장님을 모시고요. B2C 이커머스에 대응하는 물류 기업의 스마트 풀필먼트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CJ 대한통운의 김영수입니다. 그 이전에 쿠팡하고 이제 그 신세계 발표를 들으셨는데, 쿠팡, 신세계 같이 큰 유통기업들은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류를 혁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유통기업들, 제조기업들은 또 그런 그 여지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런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대의 물류 기업들도 변해야 합니다. 결국 풀필먼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가 대부분의 물류 기업들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물류 전 영역에서 포괄적인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풀필먼트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풀필먼트 센터가 이커머스 시대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의 성장 추세인데요. 앞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안 하고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비단 이것이 이제 이커머스 그 자체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그리고 이런 그로서리아 신선 물류,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꽃 튀는 이커머스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CJ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물류의 비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받기로는 CJ 대한통운의 종합물류연구원을 맡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실 종합물류연구원이라는 이름은 좀 대외적으로 외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저희 사내 조직은 이제 TES 전략실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TES라고 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시스템 앤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물류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영역은, 테크놀로지라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저희가 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로보틱스와 비전, 언맨드 비클 같은 이런 자동화 설비와 장비를 활용한 무인 물류를 만들어 가는데 그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무인 물류를 통해서 로봇 기반의 로보지스틱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분야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옵티미제이션에다가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같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분석 툴들을 결합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반의 최적화를 만들어가고, 이를 토대로 예측 물류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애널리지스틱스라고 하는 물류와 애널리틱스의 결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물류 영역의 이제 시스템과 솔루션 분야는 AI와 IoT라고 하는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인텔리지스틱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류의 비전은 보시는 바와 같은 무인 물류, 예측 물류, 지능 물류를 통해서 스마트 물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제 무인 물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이고요. 실제 물류센터에 사람이 다 없어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쿠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말씀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호 공생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물류업계에서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또 그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해 나감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업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동화 기술들을 접목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로서 특히 이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피킹 관련된 기술들로 저희가 퀵 피킹 시스템을 최근에 현장에 많이 확보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QPS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DPS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피킹 시스템을 진화 발전시켜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DPS가 이제 하나의 컨베이어를 기반으로 한 일련 체계였다면 저희는 세 개의 컨베이어를 연계해서 버틀렉이 없이 완료된 주문들이 중간중간에 바로 빠지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 작업자의 로드 밸런싱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피킹 인력들이 최고의 생산성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또 검수와 피킹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피킹 과정에서 자동으로 검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피킹 이후에 별도의 검수 작업을 제거하는 그런 이노베이션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울러 그 제품의 엘로케이션 부분에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로케이션을 엘로케이션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구현된 모습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참고로 인천에 있는 그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구현한 그 QPS 사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일이 컨베이어가 복수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버틀렉과 컨제션 없이 박스가 자동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최종 포장 박스채로 바로 라인에 흘려서 별도의 옮겨 담는 작업이 필요 없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웨어러블 그 기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피킹과 동시에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장 사진을 잠깐 보셨지만 사실 현장에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킹을 하는 그 작업 그 자체는 아직 인간을 대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이외에 이송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완전히 자동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에 대해서도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스 사이즈도 주문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7개의 박스 사이즈 중에 최적의 박스가 선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박스에 바코드가 부착이 돼서 박스채로 라인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가 흘러가면서 그 내부의 주문의 최적을 계산을 하고 그 빈 공간에 있어서 완충제를 자동으로 충전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라벨링과 테이핑까지 자동화하는 그런 공정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시면 이게 마치 뭐 물류센터라기보다는 무슨 첨단화된 제조 현장과 같은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특히 뭐 전기전자 산업 영역에서의 자동화에 비하면은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공장들을 여러분들이 가보셨다면 그 공장 내에서의 자동화 수준들을 뭐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왜 물류 현장에는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지 못했을까? 그만큼 물류가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했고, 또 뭐 보시다시피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반도체 공장의 어떤 표준화된 환경에서의 자동화하는 것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최근에는 극복해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활용이 되면서 이런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퀵 어소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커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주문에 대한 B2C 대응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숙제는 이 스토어 배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요 고객들이 대개 보면은 전국적으로 뭐 1000에서 15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수많은 제품들을 스토어별로 분류해서 배송을 해야 되는 것 또한 대단히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시스템이 이제 퀵 어소팅 시스템이고요. 이것도 역시 과거에 물류 현장에서 일반화되었던 DAS라고 하는 디지털 어소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낱개와 박스에 대한 통합 피킹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범용 설비인 자동 소터와 DAS를 융복합으로 구성을 해서 1500개 이상의 매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분류가 가능하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박스 보충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DAS 대비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해낸 사례입니다. 이것도 한번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낱개로 배송이 되는 제품에 대해 저렇게 그 플라스틱 상자에 올려서 낱개 배송을 하고요. 박스로 내려오는 것들은 박스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터에서 분류된 것들이 요 왼쪽에 보이시는 다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세 분류가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1500개 이상의 매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뭐 무인지게차나 디파레타이징 관련된 부분의 자동화입니다. 무인지게차 기술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새로울 게 없는 기술입니다만 그 물류 현장에 이렇게 쉽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의 성숙도도 아직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고 또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물류 환경에서의 안전성 문제, 또 기계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해주는 프로세스의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물류 현장에서 쉽게 볼 수는 없고 저희도 역시 이제 파일럿 등을 통해서 현장 적용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드웨이를 하고 또 피킹을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뭐 심플한 작업인데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한 3년 내에는 주요 자동화 센터에 대해서는 피킹과 접치 작업들을 이렇게 무인지게차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5년 최소한 5년 안에는 이런 무인지게차가 우리 물류 현장에서 굉장히 일반화되고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무인지게차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무인지게차가 팔레트 피킹을 해서 갖다 놓으면 저런 그 디팔타이징 로봇이 그 박스를 소터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자동화를 구현을 하고 있고, 요것들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파일럿과 부분 적용을 통해서 현장 확산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기술 이외에 빅데이터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한 물류 현장의 최적화 노력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택배 물동량의 예측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이커머스 물동량이 국내에서 그 자가 물류를 하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면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 국민들의 이커머스 물동의 상당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효율화 노력들을 같이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모델은 물류센터가 자동화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설비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일한 설비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류 현장들을 그야말로 그 현장 그대로 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작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퀵피킹 시스템을 모델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피커들의 움직임과 각 셀 속에 놓여져 있는 SKU들, 그리고 실제 컨베이어를 따라 흐르는 주문들 하나하나들을 저런 형태로 모델링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센터들은 매일매일 주문의 그 성향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순서로 주문을 흘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활용입니다. 앞서 신세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챗봇 같은 기능들은 굉장히 일반화된 기술로 저희가 고객 접점에서 활용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물류 현장이 이렇게 자동화됨으로써 실제 설비의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설비에 예측하지 못했던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풀피먼트 전반에 걸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동이라든지 그 소음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사전에 예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접목해서 가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곤지암에 최근에 이제 셋업한 메가허브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곤지암 센터는 저희가 하루에 한 200만 개 가까운 택배 박스들을 분류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센터로 구축을 하였고요. 간단하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류가 기본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쿠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200여 개 되는 서브 터미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분류해주는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컨베이어들이 박스의 사이즈별로 구성이 돼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런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미디엄 소터라고 해서 중간 사이즈의 제품들을 분류할 수 있는
장비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저런 인텔리전트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로 제품의 움직임들, 상품의 움직임들을 실시간으로 다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분류된 것들이 슈트를 타고 내려와서 해당 서브 터미널로 이제 분류가 마무리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풀필먼트 센터가 이 그 허브 터미널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쿠팡에서 설명하셨듯이 저희의 구조는 외부에서 이제 물건을 집하에 와서 여기서 분류를 해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어떤 모델하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런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허브 터미널에다가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이 풀필먼트 센터에 자기 물건을 갖다 놓으면 별도의 집하 과정 없이 바로 밑에 있는 허브 터미널로 물건이 내려가서 그날 바로 출하가 되는 그런 효율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2C 전용의 풀필먼트 센터를 이제 현장에서 오픈을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고객의 주문 컷오프 타임을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밤 12시까지만 주문을 해주면은 바로 그날 새벽에 허브 터미널로 분류가 돼서 그날 아침에 출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일 배송에 가까운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이 저희가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서 물류회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혁신들을 지속적으로 고객사와 협업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저희 미래유통혁신 포럼의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참 이 기업들이 상당히 적응력이 빠르고 세상의 기술이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그 트렌드가 변화해가고 이런데 그 물류 배송까지도 보면 참 몇 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천지개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 전자동 배송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한 3, 4년 내에 저 풀필먼트 센터에 이제 드론이 내려 앉아서 드론으로 저 먼 도서 산간 지방까지 편하게 배송되는 시대가 바로 오지 않겠나. 오늘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송선선 부분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홈플러스는 참 그 늦게 사실 모바일을 시작해서 적자를 내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아까도 꼭 홍보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뭐 하여튼 우리의 이 온 오프라인의 옴니 채널 이 온 라이프의 세상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건 윤건 회장님 말씀대로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유통 산업의 발전이 정부의 지원과 또 지속 가능한 어떤 필요한 규제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 유통 산업이 글로벌 유통 산업으로 경쟁력에서 볼 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굳건히 우리의 어떤 산업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나 많은 분들 또 학계 또 소비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오늘 정말 사회자로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전략적 사고라든지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뉴스원의 이 포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이 서로 축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